2부에서는요, 그 이용재 쌤이 퇴직 전부터 준비했던 그 외식업 창업과 또 한 4개월 만에 첫 번째 아이템 김밥집을 그만두고 두 번째 아이템 칼국수집을 창업해서 그래도 지금은 꽤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퇴직 전에 외식업, 이거 참 쉽지는 않잖아요. 네. 대부분 다가 이제 망한다는 게 외식업인데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퇴직 전에 미디어팀에 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 중에 이런 외식업 쪽으로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분들이 제법 돈에 대한 자유를 찾은 분들을 좀 몇 분을 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많은 그랬던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많이 듣던 이야기는 공무원의 퇴직급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처음 듣는 얘기. 그만큼 사기의 대상이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는 말이구나. 건데.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혹시 뭐 이런 건 아닌가요? 창업 시작한 게? 창업 시작한 게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저는 내 주변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은 제법 있습니다. 지금 퇴직금 잘 지키고 계신 건가요? 지키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많이 지금 돈을 좀 썼죠. 저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투자 회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용재 쌤이 사실 퇴직 전부터 준비한 게 이 외식업인데요. 사실 이제 지인분이 이제 요리사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외식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첫 번째 아이템이 30cm 김밥인데요. 그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김밥이 이제 20cm인데 한 줄은 보통 사람들이 먹기 작고 두 줄은 이제 많아서 네. 그 중간에 30cm로. 김밥이 굉장히 굵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조금 굵고 깁니다. 김밥집 4개월 만에 접으셨던 그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어떤 그 아이템의 그 내용만 봐서는 상당히 좋았는데 실제에서는 그 김밥 하나만 먹고 가시는 분들이 라면도 안 드시고 한 줄 드시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았겠네요. 이제 저번에 네 명이 이제 연속으로 손님으로 왔었는데 네 분이 전부 한 줄만 먹고 갈 때 그때 제가 좀 후회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사실 이게 김밥이라는 게 분식점 가면 김밥에다가 라면도 시키고 떡볶이도 시켜서 그렇게 먹는 게 대부분인데 김밥 그게 크니까 뭐 그 하나만 먹고 마는 경우가 많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거 국물도 줘야 되고 뭐 반찬도 줘야 되고 하니까 더 매출 자체가 마이너스죠. 김밥을 하면은 김밥에 또 손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단가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예. 한 줄에 얼마였나요? 한 줄에 제일 작은 김밥이었는데 3,900원입니다. 3,900원에 인건비 들여서 그걸 또 한 줄만 먹고 가신다. 이게 딱 그것만 봐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네, 아이템은 좋았던 것 같은데 실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객단가가 작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좀 꾸역꾸역 끌고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4개월만 딱 그만두신 건 왜 그럴까요? 그런 게 있죠. 거제가 이제 인구가 있는데 거제만을 보고 이제 수요를 보고 이제 요식업을 하는 거는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이번에는 칼국수입니다. 이 칼국수가 지금 1년 3개월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자리 잡아 가신다고.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제 맛집이라고 하죠. 이제 관광이나 여행 가는 사람들이 보통 어디 지역을 치고 맛집으로 검색을 하는데 그런 검색을 해서 김밥집은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컬에 대한 특성은 칼국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칼국수집은 이제 찾더라고요. 사실 그 말이 되는 게 이 분이 이제 바닷가 거제에서의 어떤 그 바다 내음이 풍기는 그런 칼국수.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좀 승부를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선택해서 만든 게 그때 큰 이유였죠. 예, 그렇게 선택하신 게 이제 합자 칼국수입니다. 합자 칼국수 어떤? 합자가 네이버에 딱 합자를 치면은 홍합을 말린 어물 이렇게 나옵니다. 건홍합입니다. 건홍합. 홍합이 이제 시원한 느낌이잖아요. 예. 그 홍합하고 이제 황태하고 이제 합쳐서 이렇게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찾으시는 분들이 관광객이다. 거제를 예. 찾으시는 분. 관광객들이 좀 더 수요가 많습니다. 로컬도 많이 찾으시지만 예. 나름대로는 기획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김밥집을 이제 4개월 만에 문을 닫고 시작한 게 칼국수집인데 그럼 문을 닫고 칼국수집 바로 시작했나요? 아니요, 5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5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그럼 준비를 해서 충분히 맛도 내고 이제 레시피도 나름대로 만들고 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컨셉은 좋은 것 같아요. 합자 칼국수 어떤 거? 예, 합자 이제 건홍합이란 건데 이름 자체도 이제 탁 달라붙더라고요. 네. 촌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달라붙어요. 기억이 잘 남습니다. 저도 확 기억에 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네이버에 리뷰가 1,000개가 넘는 그런 맛집이더라고요. 그 전에 하셨던 김밥은 어디서든 드시는 거지만 칼국수 이거는 그 지역만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칼국수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김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 외식업이라는 거를 이제 가맹사업을 하고 싶은데, 김밥은 정말 많은 인구가 많은 수요가 많은 곳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이제 칼국수는 이제 로컬에서 출발해서 위로 이제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이템적인 부분에서도 김밥보다는 칼국수가 제가 준비해온 것에서는 좀 맞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한 그릇에 얼마죠? 8,500원입니다. 8,500원. 그러면 단품으로 그걸 파나요? 아니면 또 딴 걸 곁들여서? 단품으로 팔고요. 다른 때 메뉴 같은 만두 같은 것들이 있죠, 또. 만두. 사실 이 면집에 가면은 면하고 항상 이게 두 사람 가잖아요. 면 두 개에 뭐 만두, 두 개에 뭐 식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훨씬 더 이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이래 저녁에 하는 술집하고 이런 객단가를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칼국수가 객단가는 오히려 회전이 빠르니까, 네. 물론 객단가는 좀 작을 수는 있지만은 네. 회전이 빨라서 좀 더 매출에서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칼국수는 금방금방 먹고 가시잖아요. 이제 반찬은 딱 김치 단무지 있습니다. 김치 단무지. 그러니까 반찬도 간단하고. 그냥 어쨌든 그 칼국수 맛만 있으면 되는. 그죠? 칼국수와 겉절이 딱 두 개입니다. 한 그릇당 8,500원 승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용재쌤이 선택한 이 칼국수, 지금 1년 3개월 만에 월 매출액은, 이거 여쭤봐도 되나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그럭저럭 가다가 요 근래 이제 90, 100 이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합작 칼국수의 클로징, 문을 닫는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식당하고 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뭐 정확히는 3시 반에 닫고요. 닫고 이제 칼국수를 일단 저녁에 잘 먹으러 오진 않거든요. 금방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인건비 대비해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는 몇 시에? 10시 30분. 딱 점심 장사만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점심 장사만 해서 90에서 100만 원? 근데 이제 딱 점심시간을 보면 우리가 한 12시, 1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아침을 안 드시고 아점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10시 반부터. 예. 네. 그래서 10시 반, 11시 오히려 더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3시까지? 네, 마지막 주문은 이제 3시까지. 아, 오다를 받는 게 3시까지 네. 받고 3시 반에 클로징? 예, 와, 테이블이 몇 개 있나요? 14개 있습니다. 14개. 그 점심 이제 꽉 차는 편이죠? 일단 주말은 거의 다 차고요. 평일에는 뭐 이래 안 찰 때도 있고요. 그 이제 사실 이게 합작 칼국수가 뭔가 좀 맛이 다른 데서 맛을 볼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네, 현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사실 10시 반에 오픈해서 오후 3시에 딱 문을 닫으면서 90에서 100만 원. 와, 이거는 완전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지금 계속 그 찾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로컬 맛집으로 관광객들이 많으신가요? 좀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칼국수 집도 다양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바지락 칼국수 뭐 많은데. 사실 너무 많죠. 그쵸?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칼국수로 이제 지역에서 승부 보는 거는 쉽진 않다. 물론 이제 지역 수요도 끌어당기면 좋긴 한데, 예. 너무 많으니까. 예.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하다 보면 결국 조금은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밖에 있는 오시는 거제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다른 경우죠. 그런. 퇴직한 선배들이 외식업 많이 해서 좀 흥한 경우가 많은가요? 좀 대부분 다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쉽게 받다가 왜 그런가요? 나가서 사실은 크게 할 게 없잖아요. 예. 할 게 없으니까 제일 편하게 이제 진입하기가 제일 쉬운 게 이제 외식업인데, 외식업 이제 진입은 했으나 쉽게 했으나 거기서 살아남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실제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죠. 요즘은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퇴직하시고 나서 공무원 연금 받고 그렇게 나름대로 소일거리 하시면서 지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잖아요. 요즘 공무원 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두 가지 경우죠.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은 네. 연금을 받으면서 이제 생활하는 경우,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뭐 또 일을 다시 해보려는 경우가 있는데, 일을 하려는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식업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지 않아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연금이다 그다음 그동안 저축한 거 있는 분들은 그 돈으로 이제 용돈벌이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제 워낙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공무원 분들도 이 퇴직을 60세 하시더라도 나머지 또 20년 이상을 또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막연한 거는 우리 이제 일반 기업체에 나오신 분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김밥집의 실패, 칼국수에 나름대로 자리 잡아간 1년 반 만에 이룬 성과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좀 잘 가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퇴직 전에부터 준비했던 이 외식업. 근데 이제 막상 현실과 부딪혀 보니까 쉽지 않다. 근데 이제 결국은 내가 나름대로 고민과 연구 끝에 시작한 이 칼국수 집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후배 동료들, 특히 퇴직 예정자, 또 퇴직을 고민하는 우리 공무원분들, 또 공기업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해주세요. 저도 이제 제대로 크게 준비를 잘 못하고 나왔는데, 제가 이 밖에서 이 생활에 보니까 이 퍼스널 브랜딩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결국은 요즘 시대가 어떤 내라는 제품, 내라는 브랜드를 알리지 않으면은 어떤 사업이든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컨텐츠 제작, 마케팅 이런 쪽의 일들을 그리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일하는 시간 빼고는 어느 정도 그쪽에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퍼스널 브랜드라는 게 결국 내가 요즘에 어떤 SNS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카카오, 또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본다는 거잖아요. 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즘은 뭐한 1, 2만 원 내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배워보라는 이 말씀이시죠. 예. 배우들 사실 이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그건 필요한가요? 무슨 사업이든 저는 다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쨌든 칼국수 집도 나름대로의 어떤 퍼스널 브랜드 내지는 네. 뭐 블로그나 마케팅을 통해서 좀 더 도움이 됐다는. 충분히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외식업은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든 건데 지금 어쨌든 막 열심히 하셔서 자리 잡아가고 계신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퇴직 후에 내 나름대로의 인생 후반은 퍼스널 브랜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드. 저 먼 남해 거제에서 저희 자리 잡자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 잡아가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우리 이용재 씨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